안녕하세요. 우주를입니다. 진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1차 시에서 처음으로 우주를 님이 직접 쓴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예습을 철학하다 3-1, 3-2.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어떠한 게시물보다 가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철학하다 3. 이 하늘은 언제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 내 마음을 닫지 않는다면. 이번 2차 시는 예습을 철학하다 3-1, 3-2, 3-3 그리고 학교를 재판하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느낀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의 키워드, 마음의 주제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학교를 재판하다는 1학기 때 우리가 이미 본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이 지난 1학기 때 시간과 다른 것은 여러분이 미리 예습을 철학하다 3-1, 3-2, 3-3을 읽고 느낀 학교를 재판하다 동영상을 보고 느낀 마음의 키워드, 마음의 주제를 만들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1학기 때 여러분이 썼던 글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번 시간 학교를 재판하다 요 동영상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습을 철학하다 3-1, 3-2, 3-3을 읽고 여러분 느낌, 마음의 키워드, 느낌, 마음의 주제를 만들어주세요. 1차 시 수업 자료는 선생님이 직접 쓴 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이 쓴 글을 읽고 느낀 선생님의 마음의 키워드, 마음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쓴 글을 읽고 선생님 느낀 마음의 키워드는 선행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선행학습과 예습을 구분하는 기준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마음의 키워드는 다시 한번 선행학습. 선생님의 마음의 주제는 선행학습과 예습을 구분하는 기준은 실패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쓴 글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뜨끔했다. 난 단 한 번도 예습을 한 적이 없다. 학원에서 한 선행학습이 예습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그저 학원 선생님이 설명을 외우기만 할 뿐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한 적은 없었다. 예습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라는 말에 가장 와 닿았다. 예습할 기회를 놓치면 수업은 진행되고 그 내용은 예습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깨달았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야 해. 또 인상 깊었다. 수학에서 틀린 문제가 머릿속에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이 생각났다. 오늘을 계기로 예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예습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것도 예습인가? 예습하는 방법에 대한 잘못된 개념, 잘못된 풀이 방법, 수업, 하살표, 예습하는 방법에 대한 알맞은 개념, 알맞은 풀이 방법, 키워드 예습, 주제 예습. 자, 여러분은 지금 1학기 진로 수업은 약 13차씩 했었는데 여러분 13번을 예습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몰랐죠? 여러분 내가 유튜브 수업 자료에 대해서 한 번도 여러분한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미리 여러분이 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예습을 한 겁니다.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선생님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예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수학이든 영어든 오히려 진로 수업의 예시물들 여러분이 예습을 한 그 학습 자료들이 여러분이 다른 과목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봤을 땐 충분히 예습을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선행학습과 예습을 구분하는 것인데, 자, 선행학습은
여러분이 수업을 미리 듣는 겁니다. 예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미리 듣는 거죠. 최악은 바로 학습 중에 선행학습입니다. 아까 우리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습 없이 선행학습에 참여하게 되면 예습할 기회를 영원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예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선행학습을 하는 그 학원이든 가해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일수록,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은 여러분 수업할 때 여러분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실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딱딱 꼬박꼬박 해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해시킵니다. 여러분 전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가해 선생님일수록. 응? 여러분이 학원 가해비가 비싼 선생님일수록 여러분한테 실패를 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땐 최악입니다. 이거는. 예습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100이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습을 통해서 30은 성공하고 70은 실패해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예습을 한 겁니다. 30의 성공보다는 70의 실패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글은 예습을 꼭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 예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학교 1학년 때도 그렇고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예습의 중요성은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복습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시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많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 시작 전 교실의 학생들을 살펴보자. 수업 시작 전 교과서 내용을 미리 훑어보고 스스로 자신만의 풀이를 만드는 학생들은 현저히 적다. 못해 없다. 그렇다면 예습을 하는 학생이 복습을 하는 학생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점 때문에 놓치기 쉽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복습에 비해 예습만으로 성적을 올리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극히 내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내가 예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데에는 지금 당장의 점수만이 아닌 나의 미래, 즉 내 인생을 위함에 있다. 예습을 하는 학생들이 적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가 예습을 함으로써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부터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예습을 시작해 볼까 한다. 키워드 경쟁력, 주제, 나를 위한 예습. 자, 이번 친구 글에서 여러분 예습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습을 하는 학생은 거의 없는지, 주로 친구들은 왜 복습에만 매달려 있는지 그 이유도 이 친구가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그죠? 학생들이 예습보다는 복습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적 올리기 최고입니다. 그죠?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굉장히 훌륭하신 가해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이번 1차 평가 수학 시험에 쪽집게처럼 약 50문제를 뽑아서 매일 학원 갈 때마다 숫자만 바꿔서 그 50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합니다. 그 풀이를 외우게 합니다. 숫자만 바꿔서요. 이렇게 한 10번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수학 시험에서 최소 90점 이상 나올 겁니다. 왜? 그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쪽집게 선생님이시니까요.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니 여러분 예습하겠습니까? 예습 똑같은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혼자서 예습을 한다면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50점 정도밖에 못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쪽집게 선생님하고 짧은 시간에 한 10번
그 50문제 반복해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혼자 예습해서 50점을 맞았습니다. 나의 미래에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쪽집게 선생님과 함께한 그 100점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 스스로 혼자 예습해서 혼자 복습을 해서 한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서 얻은 이 50점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는 어떠한 점수가 더 가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방법에는 예습, 수업, 복습이 있다. 그중 예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수업 자료에서 나와 있었다. 하지만 예습을 혼자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혼자 예습할 일이 없다. 하지만 학원에서 예습하는 거랑 집에서 혼자 예습하는 거는 다른 것 같다. 학원도 선생님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예습이 아니라 그냥 수업인 것 같기 때문이다. 혼자 예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지만 실천이 잘 되지 않는다. 매일 말로만 예습해야지 한다. 다짐만 할 뿐 잘 지켜지지 않는다. 오늘 자료 중에서 예습은 창의력을 키우기 좋다고 나와 있었다. 근데 진짜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수학은 복습도 중요하지만 예습의 힘도 큰 것 같다. 자기가 먼저 공부해보고 수업을 들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뭘 더 추가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지 알 수 있어서 더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것도 같다. 이제는 다른 과목도 예습을 하면서 나의 창의력도 키우고 나의 공부 실력도 키우고 싶다. 그리고 예습을 함으로써 수업에서 흥미를 느끼면서 수업을 듣고 싶다. 키워드 실천. 왜냐하면 예습이 중요하지만 실천을 안 한다면 그건 실패이기 때문이다. 주제 예습하는 것을 다짐하고 실천하자. 자, 여러분이 예습하기가 힘든 거는 너무 여러분이 아까 그랬죠.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100을 얻어야 된다고 하면 선생님 생각에 예습을 통해서는 30 정도만 얻는 학습을 해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예습은 다시 한번 성공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학습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경험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업입니다.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습할 때 간단하게 영어를 예습한다. 영어 다음 시간 수업을 예습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영어 예습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내용에 그 단원을 예습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수업이든 원격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과외 수업이든 이 수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예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한번 예습을 할 때 한번 영어 교재를 여러분 수업 교재를 읽을 때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만 찾아놔도 굉장히 좋은 예습입니다. 수학 여러분이 다음 단원 수학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 그 소단원에서 여러분이 한번 읽고 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한번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예습입니다. 예습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습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딱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뭐 간단하게 키워드를 찾아봐라. 자, 모르는 단어만이라도 찾는 것도 훌륭한 예습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자꾸 예습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예습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일단 그 사진들 보고 느낀 점은 꽤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난 미술을 배우면서 처음에는 나만의 방법으로만 그림을 그렸었고 시간이 지나 그 방법들을 수정해가며 나의 실력을 쌓아왔다. 하지만 어느 날 미술 강사님이 내가 그리는 방법을 보고 잘 그렸지만 방법이 틀렸다고 했었다. 그분은 나에게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셨고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욱 빠르게 그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나만의 방법에서 찾은 좋은 부분을 이용해 더욱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건 전부 내가 찾은 틀린 방법들 덕분이었다. 내가 아무리 틀린 것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에도 결국 좋은 점들이 꼭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가르쳐주며 창의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사진들의 글을 읽고 다시 한번 이 방법들을 인정하고 이것들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이건 틀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는 것을. 주제, 다른 방법에서도 배운 것은 있다. 틀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이 친구, 자, 선생님이 이 학습, 예습을 철학하다 3-1, 3-2를 지금 시험을 봤습니다. 선생님 한 번도 3-1, 3-2 예습에 대해서 수업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습했습니다. 이 친구 그 예습만 갖고 시험을 봤다고 생각해, 이 논수령 시험을 봤다고 생각해 보죠. 선생님이 몇 점을 줄 것 같아요? 이 친구 100점입니다. 이 친구는 예습을 통해서 100이라는 그 학습을 다 얻어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친구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예습하면 됩니다. 예습이란 꽤나 쉬워 보이지만 많이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그러셨다. 예습을 해야지 안 하고 학교 가면 그건 놀다 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놀다 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의문이 들었던 찰나 마침 진로에서 이러한 과제를 내게 내주었고 난 드디어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예습은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 미리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알고 들어가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하고 바로 학교 수업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테고 결국 귀로만 듣다가 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학교는 사회성과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을 쌓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못 알아듣고 온다면 앞서 말하듯이 학교를 놀러 가는 게 아닐까 싶다. 복습, 학교 수업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예습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되었다. 예습이 중요한 이유? 예습. 예습을 해야지 안 하고 학교 가면 그건 놀다 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 아버님. 네, 굉장히 훌륭하신 아버님이십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올려주신 자료에서 예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다. 예습이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있다는 그 만족감과 뿌듯함이 차고 넘친다.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듣는 것과 안 하고 수업을 듣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예습을 하고 나면 수업을 들을 때 자신이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나 잘못 생각했던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 하지만 예습을 안 하고 수업을 듣게 되면 수업을 듣는 것과 동시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므로 복습을 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예습을 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예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즐겨야 되겠다. 자, 저는 여러분 예습을 하면 이 친구가 얘기했죠. 그 만족감과 뿌듯함이 차고 넘친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 예습을 하게 되면 조금 수업이 재밌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자꾸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습을 전혀 안 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과 그게 학교 수업이든 원격 수업이든 과외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예습을 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과 예습을 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그 재미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정말 예습을 하면 수업이 조금 재밌어집니다. 항상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보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3-2의 자료에서 예습은 나에게 실패한 경험을 공짜로 준다 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패를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다음부턴 이러지 말아야지가 아닌 다음부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실패를 하고 더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이번 자료의 주제는 예습이었지만 과거가 엮여 있다이고 느낌은 신비로운 느낌을 얻었습니다. 이번 자료의 키워드는 실패입니다. 자, 여기서 이 친구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실패를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가 아닌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자, 아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발전입니다. 여러분 성장입니다. 내가 소진되고 이 학습을 통해서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그 학습이 재밌습니다.
김하온 생각나시죠? 자, 내 학습이 나한테 소진되는 느낌이 아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받아야 그 학습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습과 복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복습에서는 성장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또 잘못하면 내가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또 반복해서 외우고 잊어버리면 또 다시 외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소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예습은 항상 새로운 걸 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새로운 것을 내 스스로 하나씩 개척해. 틀려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까 이 친구 말처럼 그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가 아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예습을 철학하다 3-1, 3-2, 3-3 학교를 재판하다. 여러분 이거를 보고 내 마음 안의 느낌을 글로 표현해 주세요. 그 느낌의 키워드를 찾아주세요. 표현된 느낌과 키워드를 가지고 내 마음의 주제를 만들어 주세요. 진로 게시판에 느낌, 키워드, 주제를 작성해 주세요.